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과의 미국 양국 간의 휴전 협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결렬로 끝났습니다만 어쨌건 여러 가지 뒷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나라가 직접 고위급 회담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이 아마 최고위급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통령,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장 정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넘버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양국 모두 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진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회담 자체 시간도 되게 길었어요. 21시간 동안 이제 회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결렬이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회담을 준비했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총력을 다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모두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양국이 되게 날선 반응, 그 다음에 고함과 고성이 오갔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지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회담 자체는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만큼 다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표시하는 적대감 그리고 날카로운 여러 가지 비난 미국의 죽음을 이런 구호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총 대표단이 한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게 아니죠. 보통 웬만한 큰 회담에서 미국이 가도 글쎄요 한 100명 정도인데 300명이라는 것은 거의 정부 모든 주요 관계자들이 다 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란이 뭔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 그다음에 실무 모두가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란 그 대표단이 비행기를 타고 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데 파키스탄 쪽에서 이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이제 중요한 회담에 가는 경우에 보면은 옆에서 에스코트가 붙죠. 그러니까 이란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는 이란 공군기가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영공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회담 개최지인 파키스탄이 이제 호위기를 붙여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행인데 이란 대표단이 탄 비행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가운데 요 여객기죠. 이 여객기가 파키스탄 상공에 올 때까지 아무 호의가 없었어요. 좋게 말하면 대단히 용감무쌍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란의 공군력은 정말 바닥이 났나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한 생존 인사들이 모두 다 총 출동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국회의장, 외교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심지어 중앙은행 총재까지 다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도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논의해가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서로가 상당히 이제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담 결과는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장을 떠나는 것으로 일단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니까 더 이상 회담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회담장을 이제 벗어난 거죠.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이제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했고. 일단 양측이 이제 회담 결렬까지는 맞지만 이것이 사실 한 번에 이제 회담이 될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차차 다음번 두 번째 회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국 모두 다 이란이나 미국 모두 다 일단은 회담을 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월 21일까지 현재 이제 휴전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걸려 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뭐냐? 일단은 이제 3대 쟁점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핵무기,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세 번째는 이제 동결 자산 해제.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 슬쩍 지금 이슈에서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지금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란 너희들은 지금 핵 농축 해놓은 거 다 내놓고 앞으로도 농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약속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여러 번 공언을 했는데 미국이 이런 협상장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핵시설들이 살아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군기들이 여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 역할을 나눴는데 이 핵시설과 관련된 타격은 주로 이스라엘이 이제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 뭐 옐로우 케이크, 그러니까 우라늄 원강을 가공해가지고 처음에 농축 첫 단계로 만드는 이 옐로우 케이크 관련 시설들 등등의 어떤 여러 설비들을 타격을 해서 파괴하는 데는 성공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특기죠. 요인 암살. 그러니까 핵물리학자라든지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암살하거나 뭐 타격하거나 하는 여러 작전들도 동시에 시행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장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 그리고 이미 농축을 해놨던 450kg에 달하는 이제 농축 우라늄, 요 두 가지가 지금 멀쩡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축 우라늄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이스파한에 있는 지하 저장 시설에 이제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지하 시설에는 그동안에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찰 대상에서 제외시켜놨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AEA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원심 분리기라든지 다른 농축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다른 이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에도 지하 요새화된 그쪽에다가 분산시켜서 농축 우라늄을 저장을 해놓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측이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이 이제 이 시설에 대한 공습, 파괴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까지 이제 검토를 해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파괴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로 상대방의 어떤 타격을 가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동원해도 파괴를 확언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의 잘 보호된 이제 그러한 곳에 지금 농축 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이것을 타격을 하고 장악을 한 다음에 핵물질을 반출하는 이러한 이제 구상도 해봤지만 실제로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우리는 2월 달에 여러 가지 너희들한테 제안을 했어 라는 게 이란 입장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란이 제안했던 사항들은 우리가 민간용으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수준의 농축으로 우리가 지금 농축 우라늄 지금 한 60%로 해놓은 거를 희석을 시킬게. 그리고 이거 다 쓰고 나면 민간용으로만 쓸 수 있는 정도의 농축만 할게. 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양보를 했는데 지금 공습을 맞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진전된 안을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은 이제 너희들이 진짜로 핵물질 이거를 가져가기를 원하면 좋다. 우리가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불가침,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불가침 선언을 서면으로 문서로 약속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지금 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오만에서 이제 만났던 그 안과 비교했을 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신창이로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지금 우리가 다 때려 부수니까 다 내놓고 항복해라라는 입장인데 사실은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핵시설 그리고 핵물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고민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2월 당시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1단계로 20%로 희석을 하고 그다음 협의에 따라서 점점 낮춰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60% 농축이라고 그러면은 무기급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축 우라늄 235로 이제 핵무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60%에서 90%로 올리는 거는 한 1, 2주 정도면은 금방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에서부터 다시 90%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든 20%로 낮추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즉시 핵무기를 만들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증표처럼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제 포괄적 핵 합의에서는 15년 동안, 그러니까 2030년까지 3.75%로 농축률을 제한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75%는 이제 민간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농축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2015년에 합의됐던 이 핵 합의를 파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난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던 핵 합의보다는 더 나은 진전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진전된 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3.75%보다 더 나가서 아예 농축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모든 핵물질을 다 내놓던지 등등과 관련돼 있는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내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놔두면 3.75%로 얼마든지 잘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왜 깨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느냐라는 비난에 대해서 이 난리를 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란의 핵 잠재력은 지금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어떤 장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됐던 인력들 상당수가 지금 제거된 상태예요. 단지 농축 우라늄과 일부 원심 분리기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뭐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 프로그램을 쭉 핵무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일부 몇몇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시간과 의지가 있으면 극복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너희들이 우려하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때려대면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뭔가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겠어라는 게 아마 이란의 최종 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농축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게 있지 않으면 여기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양쪽의 이제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해협에 대해서 당장 일단은 개방해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우리 포기 못해 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현재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 당초에 개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이란 스스로가 몇 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양의 기뢰를 살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기뢰를 살포한 다음에 기뢰를 살포했던 사람 그다음에 장비 모든 게 지금 다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기뢰가 있는지 없는지 몇 개나 깔렸는지 이란 스스로도 지금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가세요. 이제 당분간 내가 문 열어드릴게 라고 했을 때 이게 안전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삥 돌아서 우리가 지시하는 안전 항로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자유통항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협이 개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제거할게라는 입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프랭크 E. 피터슨 하고 그다음에 마이클 머피 두 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다가 또 선회를 해서 다시 빠져나온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부인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돌아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양쪽 다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돌아서 나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의 어떤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들이밀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란이 부설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뢰지대에 한번 상황을 퀵하게 빠르게 한번 점검을 해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래도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루트 속에서 긴급하게 한번 확인해 본 것이 아니냐. 수중 드론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기뢰가 실제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퀵하게 체크해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정확한 것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동결 자산, 그러니까 이란이 다른 나라에 맡겨놓던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들 상당수가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결 자산 해제가 지금 제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계속하든 아니면 재건을 하든 뭘 하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해외에는 지금 이란이 쓸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자금들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란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걸 풀어줄 수 없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지금 하나씩 카드를 쥐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5년에 당시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압류돼 있던 1,000억 달러 상당의 이제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 당시에 이제 들여왔었는데 2018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것이 이제 파기되면서 다시 이제 동결로 된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회담에 앞서가지고 이란이 이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돼서 꽤나 강력한 어떻게 보면 선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타르에 동결돼 있는 60억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전 협상에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이터라든지 주요 언론사들이 받아쓰면서 미국이 일단은 양보하고 나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실제로 카타르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거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카타르에 있는 6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참 사연이 기구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고 대신 우리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그거를 달러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못하니까 원화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원화 계좌를 만들어 놨었죠.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그리고 이란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 계좌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결제하고 그러니까 포인트 결제하는 것처럼 하고 그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그나마도 이제 못하게 되면서 우리와 이란의 어떤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것은 다 단절이 됐는데 돈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인질 서로 교환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동결된 자금이 바로 이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카타르로 갔어요. 그래서 카타르로 가서 거기서 이란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식량이라든지 관련된 인도적인 물품에 대해서 미국한테 통지를 하고 미국이 합의를 하면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그 2023년에 이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게 동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돈부터 일단 풀어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원하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고 카타르도 그동안 두들겨 맞은 게 있는데 이거를 미쳤어라고 해서 계속 움켜쥐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양쪽 모두 다 일단 21시간의 장기간의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렬이 됐다. 라는 점은 팩트고요. 당연히 이제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비관적인 전망이 돼도 됐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중동 지역에서의 회담은 한 번에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회담들이 다 보듯이 어떻든 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서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조종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말은 또 엄청나게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만 보고 이게 결렬됐다, 글렀다, 틀렸다 라고 보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이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회담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다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 동결 자산, 호르무즈 뭐 하나만 해도 이게 쉽지 않은 카드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가 체면을 살리면서 카드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물밑에서 복잡한 계산이 오고 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4월 21일까지로 돼 있는 휴전이 이제 기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전투로 복귀할 것이냐, 뭐 안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휴전을 선언한 상태에서 그리고 대화도 했는데 여기서 서로가 대화 의지도 밝혔는데 4월 21일이 되자마자 이제 다시 공격 재개 그리고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가기에는 서로가 좀 부담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미국과 이제 이란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꺼내놓고 지금 21시간 동안 맞춰봤어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래도 2인자가 가서 회담을 한 거에 대해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그동안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위트코프나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대화를 진지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러한 대화 방식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이 많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거점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로 이제 강력한 공격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서 더 이상 회담 없어 결렬을 선언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말로는 계속 불편함과 부당하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회담은 계속 이어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불만 섞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기회에 이란을 확실하게 이제 무너뜨리거나 싹을 잘라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우디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뭐 그런 로비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뭐 걸프 국가들한테 돈 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다가 조용해졌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1,00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다. 라고까지 뭐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 당사자들은 이제 마주 앉아 있습니다만 이해 당사자들이 또 여럿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란, 미국 양쪽 입장뿐만 아니고 사우디, 이스라엘 등등과 관련돼 있는 주변국들까지 다 한 발씩 걸치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과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회담이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풀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카드들을 좀 맞춰서 빨리 좀 상황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